1주차 C07 1주차 저울을 보시면 네, 교구 먼저 보시면 요거는 물건을 넣을 지퍼백이 아니라 네, 여기 구멍 뚫려 있는 비닐이 있고요. 여기에 검은색 마개와 관이 있고 이 스티커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용수철까지. 얘네가 세트예요. 요렇게 1주차. 그리고 2주차는 요 분수판 있으시죠? 분수판과 여기 만들 수 있는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끼우는 요거 퉁 튕기는 화살표 방향. 이게 2주차고요. 3주차 교구가 요거예요. 네, 요걸로 윷놀이도 할 거고요. 둘레 길이 재기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윷놀이가 들어갈 거예요. 4주차는 교구, 이번에 우연히 7호차 두 개가 수학 퍼즐과 관련된 거여서 4주차는 교구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4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용수철 저울은 용수철이 늘어나는 정도를 가지고 무게를 측정합니다.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무거울수록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럼 니네가 저울 본 거 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 애들은 그래도 얘기해줬던 게 찜질방 가서 제가 수업했던 애들은 코로나 이전이어가지고 찜질방 가서 몸무게 재는 것도 저울이다. 그리고 저희 뒤에 보면은 실험할 때 양팔 저울, 학교에서 실험할 때 이런 거 쓰고 용수철 저울 나오는데 제가 충격 먹었던 건 선생님들 책 한 장 넘기시면 3페이지에 저희 애들은 저 눈금 저울을 몰라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저런 걸로 무게 재서 팔았잖아요. 눈금 저울 이렇게 올리면은 바늘이 핑 돌아가서 툭툭툭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애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마트에 있는 전자저울, 이 전자저울 같은 것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생각보다 저울을 볼 일이 없었다는 거. 자, 그리고 그래서 저울. 자, 그러면 여기는 얘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어떤 리 지지안이라는 사람이 네, 시간의 무게를 재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시간의 무게를 재는 것에 대해서 네, 종이 달력의 무게를 재고 그만큼 걷어낸 거가 종이 달력에 빠진 것이 시간의 무게가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디자이너즈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과도 한번 시간을 어떻게 잴 수 있을지 얘기해 보시는 것도 이제 3에서 5학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커서 어른처럼 얘기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뭐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 친구도 꼭 있고.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울의 종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용수철 저울, 눈금 저울, 양팔 저울, 윗접시 저울. 근데 자, 수평 저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평 저울은 무게가 무거울수록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정도가 커서 무게를 재는 도구들은 이 원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시소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양팔 저울 얘기하기 전에 시소 얘기. 무거운 사람이 그럴 때 자, 친구 누가 무겁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엄마랑 우리 친구랑. 자, 엄마랑 혜민이가 탈 거야. 엄마랑 혜민이가 탔을 때는 누가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서 엄마가 아래로 가지 무거운 사람이 더 아래로 가는 거야. 무거운 게 더 아래로 가. 근데 만약에 용수철을 늘릴 때는 더 무거운 게 더 많이 늘어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네, 하고 비교하는 물건에 같으면 저울이 일자로 되어 있는 기울어지지 않는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두 색연필의 무게가 같고 지우개와 만년필의 무게가 같다는 거. 그럼 이걸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림을 보고 가장 무거운 과일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과는 딸기 3개이고 배는 딸기 6개, 참외는 딸기 5개, 포도는 딸기 4개,
라고 할 때 무거운 과일은 배가 될 것이고, 이랬을 때 지금 똑같이 딸기를 놔서 저희 무게를 나타냈으니까 이런 것을 단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도 한번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위 기준이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시소를 탄 동물들을 보고 무거운 순서대로. 자, 이렇게 무거운 거에다 동그라미 쳐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누가 더 무거울까? 고양이가 더 무겁고, 그리고 토끼가 무겁고, 그 다음에 강아지가 무겁네. 이렇게 동그라미 친 다음에 무거운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무거운 게 누구일까? 강아지, 네. 그 다음에 고양이, 토끼, 쥐. 그랬더니 저희 3학년 아이가 되게 시크하게 얘기했어요. 큰 게 무겁네요. 이렇게 얘기한 3학년도 있었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할 때 그림을 쥐를 이만하게 그려놓고 무게는 올라가게 하고 이렇게 바꿔봐도 네. 애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네. 그렇게 바꿔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의 계산을 함께하는 수평저울의 문제 해결입니다. 사과 2개가 있어요. 사과 2개가 200g이에요. 그러면 사과 하나가 100g이니까 얘는 이 선물은 사과 3개 무게와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300g. 이렇게 하나만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저는 보통 요 아래 거는 혼자 풀게 해요. 잠깐 시간을 줘요. 그런 다음에 저랑 하나씩 설명하면서 정답을 맞추는 걸로. 그래야지 스스로 선생님들께서도 풀어보시고 정답을 네,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 넣어드릴게요. 자, 생각 통통으로 가서 용수철 저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저울을 손잡이가 있어서 저울을 스탠드에 걸 때 사용하고 0점 조절 나사, 표시자, 그리고 눈금, 고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각각의 명칭을 한번 봐놓고 용수철 저울 사용 방법을 알고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용수철 저울의 사용 방법은 0의 무게를 맞춰놓고 물건을 달아서 늘어난 위치에서의 눈금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아래 문제에서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용수철 저울에 추를 매달고 눈금을 읽을 때 사람의 눈높이와 수평이 돼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가 돼야 될까요? 네, 표시자 요 부분입니다. 여기 리을. 네,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면 리을. 네, 보시고 그러면 저울이 없을 때 불편한 점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과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는 저울이 없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네, 고기를 살 때마다 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소포의 정확한 무게를 잴 수가 없어 배달 가격을 정확히 어렵다. 그리고 저희 음식할 때 레시피 의존하시는 분들 꼭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확한 재료의 양을 잴 수가 없어서 맛이 변화한다. 쉽게 만들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는 용수철 저울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미 이거 네, 재료를 꺼내시고 자, 그 선 고리가 얘를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이 끈 2개가 있을 거예요. 짧은 끈은 요 위에 짧은 끈은 요 위에 쬐끄만 마개에다가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얘를 안에다 넣어보려고 하니까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바깥으로 해서 요렇게 빼주셔도 됩니다. 고리를 안으로 넣어서 바깥에서 잡을 수 있게 그리고 용수철 한쪽에다가 얘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긴 끈도 용수철 한쪽 반대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면 돼요. 아직 관은 안 끼웠어요. 자, 용수철 양쪽에 끈을 끼워 주시고 짧은 쪽 마개에다가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용수철 마개에
요 위에 검정색이나 빨간색 들어있을 거예요. 요 막에 관을 끼울 거예요. 아래에 긴 줄부터 넣고 용수철 들어가고, 자 여기 긴 줄 들어갔어요. 용수철 들어가고 여기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나 할 건데요. 스티커 보이시죠? 이 투명 스티커, 비닐로 된 투명 스티커가 있어요. 얘를 요 간에다 붙여주실 건데 원래는 요 용수철, 아래 용수철 끝나는 데에서부터 0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이만큼 버려야 돼요. 길이 세기가 나쁘거든요. 관이 짧아서. 그래서 저는 애들이랑 할 때 얘를 최대한 그냥 바짝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애들 거는 묶어줬어요. 위에다가. 그래야 용수철 늘어나는 거를 쓸 수가 있어서. 그런 다음에 요렇게 위에 묶은 거 보이시죠? 요렇게 묶은 거 한 다음에 여기에 용수철 끝에 용수철 끝자락에 맞춰서 요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요 끝을 맞춰서 얘를 붙여주고 남는 부분을 잘라냈어요. 그런 다음에 요 아래 고리에다가 이 아래 요 비닐에 고리 있는 거를 끼워서 늘어나는 무게를 재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 물건을 넣고 요렇게. 이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각자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학용품 물건을 넣어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네, 늘어나는 길이로 한번 재보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저희 3주차에 쓸 교구를 넣었어요. 그리고 늘어나는 정도가 어떤 게 더 무거운지. 네. 그리고 저희 이거 수업할 때 애들이 네, 가위 하나 넣어보고 얼마 안 늘어나는데 풀 하나 넣어보고 얼마 안 늘어나는데 계속 그래서 어떤 애가 핸드폰 넣겠다고 핸드폰 넣었다가 확 늘어나가지고 핸드폰 무겁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 저는 이런 걸 만든 다음에는 아이들한테 스스로 주변에 있는 것들 가져다가 막 무게 재보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것들 각자 재고 싶은 것들 가지고 와서 무게 재보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걸로 써볼 거예요. 자, 얘가 7페이지. 물건을 넣어서 늘어난 길이를 재보고 기록해 볼까요? 자기가 직접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학교에 분필도 넣어보고 학교에 있다면 뭐 넣을 수 있는 것들 뭐 색연필 같은 것도 넣어보고 어떤 친구는 저희 되게 시크한 말 잘 안 하는 오빠 있었는데 색연필 3개 몇 센치, 5개 몇 센치, 7개 몇 센치 이렇게 써놓고서 색연필을 그러고서 가장 무거운 물건은 무엇인가요? 색연필 7개 막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가장 무거운 물건과 가장 가벼운 물건 직접 체험해보고 전정생님 흰색 봉투인가요? 저 왜 갑자기 그걸 보면서 돈 봉투가 생각? 어머 나 어떡해. 돈 봉투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아이들이랑 자기가 직접 만들어보고 재니까 그냥 주어진 저울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재밌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원리도 알려줘야겠죠. 2번 문제입니다. 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적어볼까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간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울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의 사랑하는 제자님들께서는 진짜 돌아가냐고 해서 확 늘린 애도 있었어요. 꼭 그런 애가 하나씩은 한 반에 나오더라고요. 안 돌아가요. 너무 늘려놔가지고. 근데 원래 용수철의 용도는 늘어났다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저울로 쓸 수 있다는 거. 네. 아이들과 직접 얘는 제가 줌에서는 수업을 안 해본 상황이라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직접 길이 재보고 막 길이 재보는 거 사진도 찍어보고 뭐가 무거워요 이게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것도 충분히 줌으로는 가능은 하니까 수업이 네, 아이들 직접 만들고 네, 재밌게. 그리고 줌으로 할 때는 훨씬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만들 때. 네, 저희 꼬맹이들은 못 알아듣기도 해요.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척척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 끝에 추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미 무거운 물건 재면은 많이 늘어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위에가 똑같으니까 위에 시작점이 똑같으니까 무거운 추부터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철에 매단 물체의 무게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떠할까요? 무게가 무거울수록 네,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 이거는 지금 이미 많이 체험을 해봐서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자, 용수철 저울은 어떤 원리로 물체의 무게를 재는 걸까요? 무게가 무거울수록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커서 늘어난 길이가 길어지는 원리.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이로 만든 용수철 저울을 쟀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나와 있는 무게를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고리 여기 끝이 200g이 나와 있으면 여기는 100g, 50g. 우리가 눈에서 보이는 용수철 고리 끝을 잰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100g까지 써보고 1주차 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분수놀이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수는 2학년 되면은 이미 배웠죠. 똑같이 나누는 거 3학년에 분수 배웠거든요. 지금 배우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분수놀이 도화지에 똑같이 나눠진 국기를 그리려고 합니다. 벨기에 국기처럼 똑같이 나눠진 국가는 또 어느 국가가 있을까요? 분수의 정의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분수의 대소 비교할 수 있다. 종류별 개념을 이해하고 분수 놀이를 할 수 있다. 지금 3학년 2학기에 분수 애들 10을 두묶음으로 나눴을 것 중에 하나 2분의 1이라고 쓰고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하는 게 3학년 2학기 4단원인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분수를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여기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네, 유사 문제를 남기는 거예요. 어떤 아라비아 상인이 17마리 말이 있는데 너는 3분의 1을 가져라, 9분의 1을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못 나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한 마리를 줘서 하고 또 한 마리가 남았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보시면 17마리일 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네. 단위 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란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수로 네, 2분의 1이라고 하면 지금 모나코 국기를 보시면 위아래 크기가 똑같이 반으로 나눠져 있죠. 그런 것 중에 빨간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빨간 부분은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다 해서 2분의 1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얘기를 하는데 가로선 기준 아래는 분모, 그다음에 위에는 분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엄마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2분의 1, 3분의 1 같은 경우는 똑같이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모리셔스 국기를 보면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4분의 1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아까 단위 분수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네, 근데 교과서에는 단위 분수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고학년 되면 단위 분수의 곱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분자 분모를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수를 나타내어 볼까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왼쪽 그림을 보면 왼쪽 그림은 이렇게만 봐서는 뭐가 똑같이 나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빗금을 쳐놓고 보니
여기에 총 8개로 나눈 것 중에 3개가 있구나. 그래서 8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게. 네.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눈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살짝 선 그어보라고 해서 얘기해줘도 되죠. 그러면 네, 요거는 정답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8분의 4라고 해도 되고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 자, 7교 퍼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크기로 똑같이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주석이나 줌으로 할 때는 네, 주석 써가지고 한번 똑같은 크기로 나눠보라고 요렇게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고 여기에도 뭐 이렇게 잘라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저는 애들 책에다가 직접 여기다 선 그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 몇 조각인지 세보고 그 중에 하나니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16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2분의 1을 먼저 색칠하라 그랬어요. 2분의 1을 색칠해보고 4분의 2 색칠해보고 4개로 나눈 것 중에 8분의 4 색칠해보고 이렇게 같은 부분이 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 3분의 1, 6분의 2, 12분의 4 이렇게 보시고 네, 문제가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네, 13페이지 아래 보시면 6분의 2가 있고 6분의 2가 똑같이 있죠. 오류예요.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 PPT에서 수정되어 있어요. 6분의 2, 9분의 6을 쓰고 싶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수업 이상하면 PPT 확인해 보시면 PPT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서 네, 9분의 6으로 바꿔서 네,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런 문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내기로 바꿔서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9칸 중에서 어떤 거 하고 싶은지. 자, 그리고 분수의 대소 비교입니다. 분수의 종류. 색칠해 보는 거예요. 5분의 3 색칠, 5분의 2 색칠. 그래서 더 크다는 거는 넓게 가는 걸 얘기하니까 방향 표시. 9분의 4, 9분의 7 어디가 더 큰지. 네, 이렇게 문제를 3번, 4번, 5번까지. 자, 분수의 종류는 저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는 보통 아래 3가지가 나와요. 단위분수,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중에서 아래 거. 자, 단위분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네, 분자가 1인 분수를 말하는 거고 진분수는 진짜 분수라고 해서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말해요. 그리고 가분수는 여기서 중요한 거 같거나예요. 같거나. 분자 분모가 같으면 가분수예요. 근데 처음에 애들 이거 되게 헷갈려 해가지고 꼭 이런 거 할 때 문제집에서 분수 연결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으면 가분수라는 거. 그리고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이라는 거. 애들이 이 부분을 잘 놓쳐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이라는 게 대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할 때는 애들이랑 자, 일단 먼저 가분수 보이는 거 앞에서부터 쭉 읽었어요. 가분수. 자, 5분의 1, 7분의 6, 또 누가 있죠? 12분의 7, 4분의 3 아이들이 선으로 연결해보고 진분수 확인, 가분수 확인, 대분수 확인 이렇게 대분수가 제일 아이들이 쉽다고 좋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분수 만들기 게임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선생님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기가 이기면 3칸 색칠하는 거예요. 비기면 2칸 색칠하는 거예요. 지면 1칸 색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수를 색칠한 다음에 자기가 만든 분수를 읽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도 한번 저랑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게요. 제 왼쪽 거에다가 자,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여주시고 자, 가위바위보 자, 저 빠 냈으니까
가위 내신 분은 3칸 색칠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뭐라고 읽어야 돼요? 8분의 3 이렇게 그 다음에 보 내신 분은 2칸 색칠하고 8분의 2 그 다음에 주먹 내신 분은 8분의 1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애들마다 내는 게 다르니까 계속 분수를 더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기는 친구는 8칸을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8분의 9 그거를 한 칸이 완성되고 한 칸이 더 생기는 거니까 1과 8분의 1이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맨날 선생님이랑 하자 그러면은 애들이 네, 제가 맨날 가위바위보 이거 외치다가 힘들면 가끔 애들 한 명씩 나오라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문제 내라 그러고 문제 내는 사람은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위바위보를 잘 이용하면 가위바위보가 레크레이션 할 때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7, 80명 애들이랑도 가위바위보 할 수 있어요. 가끔 제가 애들 너무 힘들어하고 이럴 때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선생님 이겨라. 선생님 이기는 사람은 다 일어나 있다가 앉는 거예요. 지면은. 선생님 이기라 그러면은 뭐 그러면 애들 비기는 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규칙 다르게 해서 뭐 다 끝까지 남은 애들 뭐 사탕 하나라도 주고 옛날에 줄 수 있었으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봐도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 네 선생님도 여기에 설명은 나와 있어요. 3개, 2개, 1개 이렇게. 자, 분수 놀이판을 이용한 분수 빙고 게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구글 독스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분수 놀이입니다. 아이들 이 판 튕겨가지고 나오는 분수 게임으로 빙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 돌아가면서 이렇게 튕겨가지고 나오는 6분의 5 나오면 6분의 5 중에서 여기 이렇게 제가 임의로 랜덤으로 숫자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 말만 움직일 수 있게 해놨고요. 선생님들께서 원래 2명씩 한번 해보시라고 이름을 써놨는데 잠깐 보여드리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해되시죠? 튕겨서 그러면은 질문이 생기죠. 얘 이러고 있는 애 하나 있잖아요. 손 들고 있는 애. 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규칙은 정하기 나름인데 원래는 내가 놓고 싶은 데다가 놓는 거예요. 네, 이 빙고판에 내가 놓고 싶은 데에다 놓는 건데 저희 아이들이랑 한 번 더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판 하고 다음 친구랑 또 바꿔서 하고 이럴 때 그러면은 요거 나오면 한 번 더 하기. 이런 식으로 규칙을 바꿔가는 것도 애들은 꼭 물어봐요. 규칙 바꿔도 돼요? 이거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런 거 꼭 물어보거든요. 저는 사실 웬만하면 막진 않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막지 않는 편이어서 네 그렇게 바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분수 빙고 게임은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잠깐만 바꿀게요. 자, 이제 이 분수판을 선생님들 교재 갖고 계시는 가운데 여기 뜯을 수 있는 종이가 얇은 종이가 들어 있어요. 보이시죠? 얘가 피자판을 놓은 건데요. 분수 놀이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판 돌려서 나오는 거를 요 그림에서 찾아서 피자를 먼저 많이 완성하는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요 페이지에 붙여서 피자를 먼저 다 가려서 완성하는 친구들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꼭 이 분수 빙고 게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던졌어요. 튕겼어요. 말로 애들한테 읽으라고 했어요. 아유 조이컵이 나왔어요. 웃개수 옛날 웃개 아유 2번째 똑같은 데가 나왔어요. 자 그럼 애들한테 여기에 8분의 1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라고 이거가 익숙해져야 나중에 교과서에서 읽을 때도 꼭 애들 쓰라 그러면 위에서부터 쓰거든요.
근데 읽는 거는 나누는 거 먼저 8분의 1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연습 시키려고 해서 이렇게 가분수 분수 별지에 있는 것들 분수 크기만큼 떼서 여기다 붙이는 거. 그럼 꼭 이런 거 있거든요. 8분의 7까지를 채워놨어요. 근데 4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애들 물어봐요. 선생님, 그럼 4분의 1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도 규칙을 나눌 수 있죠. 한 판을 무조건 다 채워야지 옆에 붙일 수 있거나 아니면 옆에 거 먼저 채우고 나중에 채워도 되고 우리는 피자 2판 먼저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3판 먼저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 이런 규칙은 약간 유동 있게 네,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2주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주차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한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네, 저희 학생들도 질문을 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질문한다고 화 안 내. 제발 질문 좀 해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둘레와 길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레와 길이 3주 갈게요. 네, 둘레와 길이 색종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면 네, 색종이의 가장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데 둘레가 커지면 넓이도 커질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원의 둘레와 원주율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시고 네, 파이는 3.1416, 뭐 27 어쩌고저쩌고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무한소수 이야기를 보시고 길이 단위에 대해서 보면은 1km는 네, 1000m, 1m는 100cm, 네, 이렇게 해서 네, 10만 cm가 된다는 거. 그리고 1cm는 밀리미터. 얘네가 길이만 단위가 특이하잖아요. 넓이도 2개씩 늘어나고 0이 2개씩 100배씩 되고 그다음에 무게는 1000배씩 되고 들이도 1000배씩 되는데 길이만 밀리미터에서 센티미터 갈 때는 10개 모여야 되고 센티미터에서 미터 갈 때는 100개 모여야 되고 그래서 가끔 저희 중학생 아이들도 저에게 물어본답니다. 선생님 1km가 몇 미터죠? 이런 걸 물어봐요. 헷갈려 해요. 그래서 길이만 특이하게 단위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께 줄자가 들어있습니다. 줄자. 생활 속에서 위에 있는 단위로 잴 수 있는 것들 이 줄자를 가지고 직접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길이를 재볼 수 있게 네, 길이를 재보고 직접 학용품을 기준으로 한번 재보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연필 길이를 기준으로 재보고 직접 재보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 직접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생각폴짝 도형의 둘레라고 해볼 거예요.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의 길이를 둘레라고 합니다. 직사각형의 둘레라고 하면 둘레는 여기 둘러져 있는 이렇게 가로, 세로 다 더하는 것들을 둘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둘레 얘기를 할 때는 선 따라서 그어보고 그어진 색깔은 다 더하는 거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네, 직사각형의 둘레는 2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계산할 거고 얘는 각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도형입니다. 각 도형 둘레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3cm짜리가 3개 있으니까 9cm, 4cm짜리가 4개 있으니까 16cm, 5cm짜리가 4개 있으니까 20cm. 그래서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해서 곱하기로 나타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한 변의 길이가 2cm인 패턴 블럭으로 만든 모양입니다. 길이가 긴 순서대로 기호를 쓰라 그랬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한 2cm라 그랬으니까 요거랑 같은 변이 몇 개인지를 세보면 되죠. 요렇게 둘레니까 요 빨간 선으로 그어지는 모든 변의 길이를 다 더할 거예요. 얘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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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각자 길이를 구해보시면 자, 길이를 구해보시면은 몇 cm일까요? 기역은 몇 cm일까요? 네, 22cm. 그 다음에 니은은
22cm, 디귿은요. 네, 20cm. 이렇게 해서 가장 긴 거는 기역 니은이 길고 디귿보다 더 길다라는 거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생각홀짝 둘레길입니다.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요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질문 던져주시는 거예요. 3구간, 6구간, 9구간을 몇 킬로미터, 몇 미터로 바꾸래요. 자, 3구간은 4,100m예요. 그럼 아이들에게 먼저 찾게 해주셔야죠. 3구간 4,100m. 그럼 얘를 킬로미터, 미터로 바꾸려고 하면 4km, 100m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1구간, 2구간, 8구간을 몇 미터로 바꿔보세요라고 했으니까 1구간 2km 900m를 미터로 고치면 2km는 2000m 그리고 2000하고 900 더해서 290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펴봐서 가장 긴 구간과 가장 짧은 구간의 차 그리고 3구간에서 6구간에 도착하려면 네, 다 길이를 3에서 6까지를 다 더해줘야겠죠. 요거까지 한번 계산해 보는 걸로 해서 생각풀짝을 마치겠습니다. 생각 통통으로 갈게요. 선생님들 답은 하나씩 클릭하실 때마다 나오게 넣어놨습니다. 자, 펜토미노 둘레 구하기입니다. 펜토미노는 네, 정사각형 5개로 연결되어 있는 펜토미노인데 정사각형 5개로 연결되어진 모양 조각을 펜토미노라고 하는데 둘레를 각각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한 칸이 1cm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럼 얘는 12cm 이런 식으로 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두고 먼저 물어봤어요. 저는 얘들아 펜토미노 조각 12개 있는데 12개가 다 똑같을까 다를까 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사각형 5개에 얘기를 하면서 정사각형 똑같이 5개니까 똑같을 것 같아요 해서 그러면 시작 다 해봐 이렇게 했거든요. 네. 저한테는 다 똑같을 것 같다 그랬었어요. 애들이 수업할 때. 원래 한 명 누가 앞에서 똑같을 것 같다 그러면은 뒤에서 그럴 것 같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을 것 같다고 했는데 길이를 재보면 하나만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정답.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게 주고 그런 다음에 저랑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서 얘만 10 나왔어요. 만나는 변이 많아져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펜토미노 조각 중에 둘레가 가장 작은 조각은 여기 동그라미 칠 수 있게. 그래서 단위 길이를 한번 재보는 거가 목표이고 잠깐 고민해 볼 시간을 줘야죠. 같을까? 다를까? 이렇게. 네. 그래서 펜토미노 둘레 구하기입니다. 모양이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모양이 서로 다른 두 땅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땅의 둘레를 각각 구하세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 지금 앞에 PPT로 보이는 화면과 내 책이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발견하셨나요? 네, 오류예요. 오류가 났어요. 여기. 네, 체크해 놓으시고 왜냐하면 요 부분이 같으면 요 부분이 색칠이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처음에 여기에는 지금 요거는 애들 처음에 하라 그러면 다 이렇게 하겠죠. 얘가 10 그리고 여기가 전체 80에서 40 빼고 15 그러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55 그러면 여기가 25구나 이렇게 계산해 놓고 써놓고 얘 20 이렇게 다 써놓은 다음에 더하기를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수학이 싫어질 수 있어요. 계산 안 한다고 좋아했던 창의 수학에서 계산을 많이 시키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통 교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해줘요. 얘랑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얘네 3개 더하면 얼마일까? 그러면은 얘 가로랑 똑같겠죠. 죄송해요. 세로랑. 이제 가로 세로도 헷갈려요. 세로랑 똑같겠죠. 그럼 또 다른 색깔로 바꿔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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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면 얼마일까? 네. 그러면 얘도 또 80이랑 같겠죠?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합치면 또 80. 그리고 얘랑 얘 위에랑 여기랑 합치면 80.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똑같아진다 하는데 이거를 저는 처음부터 알려주진 않아요. 일단 애들이 뭔가 고민해서 힘들게 구했는데 자기가 구할 땐 시간이 이만큼 걸렸는데 선생님이 알려주니까 되게 간단하다를 느껴야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일단 계산하게 둬요. 그다음에 얘들아 되게 쉬운 거 알려줄까? 이러면서 이렇게 그어서 얘기해주면 근데 아이들 되게 오 이러면서 되게 놀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나중에 지금이야 고생해서 했지만 나중에 교과 풀 때 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아래가 흰색 부분 여기가 10이 꼭 비어야 하는 거예요. 요 오륜한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두 땅의 둘레는 80 곱하기 4로 같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가끔 가다가 애들이 요거 이해 못하는 친구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애들이 듣고 오 이러는데 오를 안 한 친구가 얘랑 얘랑 얘를 합쳐서 80 가로가 돼서 80이 된다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잘라서 요 위로 갖다 붙인다고 생각해봐 뭐 이렇게 설명해 준 적도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애들이 오 이러면서 되게 신기해했던 네 마지막 정사각형을 붙여서 만든 도형이 있습니다. 색칠된 부분의 둘레를 구해봅시다. 근데 정사각형이라는 문제를 잘 안 읽는 우리 아름다운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예요. 어쩌라는 거냐. 길이는 2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얘도 네, 저는 이렇게 주석이 빨리빨리 안 떠줄 때 깜짝 놀래요. 자, 얘가 15니까 여기도 얼마예요? 여기까지가 15가 된다. 그리고 여기도 12가 남겠죠. 그럼 여기도 12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마겠느냐? 요 사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죠. 그리고 얘도 3이 되죠. 그러면 여기 가로가 10인데 얘가 3이니까 요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9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 내는 거예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정사각형이라는 문제를 잘 안 읽어놓으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지우고 넘어가서 이제 둘레길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길은 저희가 게임의 목표는 둘러가는 것과 가로질러 가는 것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윷놀이 하는 거예요. 윷놀이판 보시면 근데 윷놀이 많이 해보셨으니까 규칙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윷놀이에서 이렇게 가다가 요 점에서 화살표로 바꿔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과 얘를 한 바퀴 다 둘러서 가는 거랑 확실히 빨리 가겠죠. 가운데 둘러서 가는 게 여기 화살표 따라 가는 게 요거를 느끼라는 네, 그 윷놀이판이고요. 자, 지금 선생님들께 윷놀이 윷가락이 4개 있고요. 얘를 던지는 거고 1이 적게나 1을 써서 한쪽 면에다가만 1을 써서 이게 윷의 X표처럼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1개 나오면 1칸, 1이 2개 나오면 2칸, 1이 3개 나오면 3칸, 1이 4개 나오면 4칸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1이 하나도 안 나오면은 5칸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도개, 걸륜, 모. 그런데 저희는 게임에서 모만 한 번 더 던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이렇게 윷놀이를 진행하는 건데 살짝 아쉬웠던 거는 요게 조금 잘못 들어갔어요. 게임 말이 원래 2팀이 있으면 색깔이 2개가 그러니까 똑같은 게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가서 저는 여기에다가 각자 그리고 싶은 모양을 그리거나 아니면 요 잡는 부분만 색칠하라 그랬어요. 요렇게 해서 윷놀이를 진행하면 되고 요 판은 너무 좁아서 선생님들 교재 맨 뒷페이지를 보시면 요렇게 게임판이 크게 들어있어요. 요걸로 게임하면 됩니다. 네. 윷놀이 규칙이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논리 퍼즐만 남았어요. 논리 퍼즐 갈게요. 논리 퀴즈라고 되어 있네요. 자, 4주차
이제 잠깐 공부하는 머리를 잠깐 불러오시면 돼요. 오라고 오라고. 자, 이제 끝나가요. 좀만 더 힘내세요. 아침에 하긴 아침에 시작할 때 피곤해 보이셨는데 계속 피곤해 보이시는 거 원래 좀 텐션이 돌아와야 되는데 머리 쓰면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논리 퀴즈인데 난이도가 조금 달라요. 다양한 게 많이 들어 있고요. 얘는 아까는 수학과 관련된 거를 넣은 거고 이제는 다양한 논리 퍼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여기에 시작은 지뢰 퍼즐 가지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전 이 지뢰 퍼즐 보면 이 제일 큰 거 할 때 한 번 딱 누를 때 확 그 빈 공간이어서 확 퍼질 때 그 설레임이 있잖아요. 근데 첫 판부터 딱 누르면 지뢰가 빵 터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이야기들. 근데 요거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자, 저희 보면 되게 반갑잖아요. 선생님들 다 해보셨죠? 정말 네 근데 요런 화면 자체를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네 깜짝깜짝 놀래요. 자, 지뢰찾기 퍼즐이 있습니다. 지뢰찾기 퍼즐 아까 했던 거 동일한 방법인데 자, 한 번만 더 보시면 표의 칸 속에 지금 첫 번째 보기에 나와 있는 거에는 지뢰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요 둘러싸인 세 칸에는 지뢰가 없고 얘 1을 기준으로 원래 얘를 둘러싸고 있는 요 칸 안에 지뢰가 한 칸 있는 건데 비어있는 칸이 2개니까 여기는 다 X를 치고 네, 요 둘 중에 한 칸에 지뢰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네, 요렇게 해서 지뢰를 모두 4개를 찾아야 하는 게임. 지뢰 찾기는 아까 A07에서도 해봐서 네, 아시는데 아까보다 칸이 늘어난 거 보이시죠? 대신에 아이들이 칸이 늘어난 대신에 0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규칙을 이해하고 푸는데 무리가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논리 퍼즐, 그 다음 네, 생각 폴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동그라미를 그려 놓으세요. 조건. 근데 꼭 애들 집중해서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소리내서 같이 읽어요. 표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숫자의 수만큼 각 줄에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이렇게 읽고 나서도 머릿속에 안 들어요. 글자만 읽어요, 애들이. 그래서 얘들아 봐봐. 여기 3 써 있어. 그러면은 몇 개 들어간다고? 그러면 3개요. 그러면 여기에다 3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 그런 다음에 2개요. 그러면은 자, 여기 봐봐. 여기에 2개. 일단 동그라미 치고 물어봐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애들한테 정답을 유도해내는 거죠. 그럼 애들이 된다는 애 있고 안 된다는 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정답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가로줄에 몇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1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 지우고 X표 해주시면 되겠죠. 얘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얘를 X를 하다 보니까 남은 칸이 몇 칸이에요? 2칸. 그래서 여기에 2칸 동그라미. 그러면 또 해결되는 애가 있어요. 자, 아까처럼 해결되는 애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훨씬 아이들이 편하게 봐요. 그런 다음에 3칸, 2칸짜리가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3칸이니까 여기 그러면 한 칸도 동그라미 해결되게 이렇게 안 되는 칸에 X 치고 요렇게 하고 나서 네 이제는 캣잎 모양을 그릴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잠깐 직접 풀어 보실게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규칙을 잘 이해를 하고 가면은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는데 꼭 그렇게 문제를 잘 안 읽어가지고 네 OX를 쳐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길 찾기. 자, 수개비가 집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다음 조건을 보고 수개비가 지나가는 길을 찾아볼게요. 요 앞에 거 문제랑 비슷합니다. 사각형 밖의 수는 가로 세로로 지나가는 칸의 수를 얘기하고요. 한 번 지나간 칸은 다시 통과하거나 돌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도 먼저 뭐부터 하면 돼요? 동그라미 X부터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 먼저 제일 먼저 체크할까요? 네. 그거 하기 전에 아유 주석이 참 제 말을 안 들어줘서 자 먼저 얘네를 먼저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해야 돼서 여기로 일단 들어와야 아래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하니까 일단 요걸 칠해 놓고 그러면은 누구 동그라미예요? 얘 해결. 얘도 해결.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누구를 체크하면 될까요? 3. 이렇게 3개. 그럼 얘도 해결, 얘도 해결, 얘도 해결. 오,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랑 이 상태에서 정답 확인하는 거예요. 정답 확인, 화살표로. 네. 그럼 뭐 화살표를 그리든 OX를 그리든 그거는 자유롭게 네.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진 않으시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길찾기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보실게요. 아래 있는 거. 일단 O 반갑고 일단 출발과 도착에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출발과 도착에 동그라미를 치면 일단 5개니까 여기에 다 표시를 해야겠죠? 5개 표시를 하면 얘도 해결되고요. 얘도 해결되고요. 얘도 해결돼요.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한 칸짜리를 여기로 해결을 하고 한 칸짜리 길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갑자기 생뚱맞게 3개가 여기에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3칸짜리 얘네 3개가 들어가서 해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한 칸이 다 그러니까 한 칸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다 저기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럼 4칸도 해결될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고 4칸. 그 다음에 한 칸 여기도 해결됐고 3칸도 해결됐어요. 그럼 한 칸 해결됐으니까 여기 못 가는 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연결해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생각 통통입니다. 제가 요거 수업할 때 아이들이 막 계속 이러면서 풀었었는데 조건을 잘 봐주셔야 돼요. 고양이와 개, 고양이와 쥐는 이웃하면 안 돼요. 대각선은 상관없는데 가로 세로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애들한테 왜? 이렇게 던져주면 애들 기억을 좀 쉽게 하려고 왜? 고양이랑 개는 만나면 싸워요. 고양이랑 쥐는 만나면 잡아먹혀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고양이와 생선. 고양이 생선 좋아하니까요. 맨날 생선 이렇게 훔쳐서 도망간다고 막 동화 이런 데 나오잖아요. 쥐와 치즈, 개와 뼈다귀. 그리고 이웃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먹어버려서. 이렇게 애들한테 설명해주면 애들이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거 보시면 고양이랑 개랑 안 붙어 있죠. 고양이랑 쥐도 가로 세로 아니라 대각선은 상관없다 그랬죠. 그리고 개와 뼈다귀 안 붙어 있고요. 대각선 상관없고 가로 세로에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쥐와 치즈 떨어져 있고 쥐와 생선과 고양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지금 옆에 보면 X가 되어 있어요. X가 되어 있는 거는 왜 잘못됐을까요? 애들한테 이렇게 던져서도 풀어봐야 돼요. 누구랑 누가 붙었어요? 개랑 뼈다귀 붙었죠. 개가 뼈다귀 먹어요. 안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직접 여기에다가 어떤 모양이 오는지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아래에 있는 거를 해야 돼요. 아래에 있는 걸 여기다 다 넣어야 돼요. 자, 일단 개랑 생선은 그려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고양이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고양이 안 되겠죠. 자, 고양이를 기준으로 고양이 여기 오면 안 되고요. 고양이 여기 와도 안 돼요. 이해되시죠? 고양이는 얘네 3칸 중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안 돼요. 고양이는. 그럼 여기 2칸 중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고양이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고양이 했으니까 동그라미. 근데 자, 그 다음에 뼈다귀를 한번 넣어볼게요. 뼈다귀를 넣으려고 하니까 쥐를 먼저 넣어볼게요. 쥐를 넣으려고 하니까 쥐는 어디가 안 돼요? 고양이 옆에 안 돼요. 여기 안 되고 쥐는 또 안 되는 데가 없죠. 그럼 얘 좀 있다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하나씩 짚어주시는 거예요. 뼈다귀는 여기가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뼈다귀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일부러 틀린 답을 애들한테 먼저 줘요. 그러고서는 넣어보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시는 거예요. 게임은 이해되시죠? 아니, 문제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직접 선생님들께서 답을 한번 써보시고, 제가 이 부분을 혹시 구글 독스에서 하려고 하면은 요 고양이 그림이랑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직접 배치를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때 수업할 때 엄청난 정성이 있을 때여서 이거 스티커로 뽑아갔었어요. 원래는 이제 고양이 고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거 모양을 뽑아가서 잘라서 아이들이 그 라벨지에다가 뽑아갔는데 라벨지의 단점을 가서 느꼈어요. 안 열려갖고 그러니까 되게 얼마나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막 되게 아이들 되게 신나하겠다 하고 갔는데 눈물 났어요 그날. 칼이 없어가지고요. 학교에 칼이 별로 없잖아요. 칼만 있었어도 됐을 건데 애들이 이거를 못 열어가지고 그래서 제 정성에 뼈아픈 수업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스티커로 붙이니까 훨씬 좋아하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 답이 확실해졌을 때 붙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배치해 놓고 차라리 이거는 그림을 종이에 뽑아서 자기네가 직접 배치를 해보고 쓰는 것보다 나니까 배치해보고 풀로 붙이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라벨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뿌듯했거든요. 실패예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보시고 정답은 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노노그램이라고도 하고요. 마지막이 아니네요. 2개 남았어요. 노노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쓰여진 숫자만큼 연속된 칸을 칠해야 하고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적어도 한 칸을 비워야 된대요. 빈칸이 꼭 들어갈 거고 그래서 숫자와 순서가 칠해진 칸이 같아야 돼요. 1, 2, 3이라고 하면 한 칸 칠한 거, 그 다음에 두 칸 칠한 거, 그 다음에 세 칸 칠한 거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볼게요. 자, 문제를 하나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얘는 이미 나와 있지만 자, 일단 제일 먼저 이런 거 할 때는 한 수가 5개인데 5 나오면 아주 반가운 친구예요. 5에다가 일단 다 색칠을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5개. 그리고 또 5개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얘 해결했고 얘 해결했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2라고 나와 있어요.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꼭 뭐가 붙어요? 2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칸. 근데 여기서 보시면 2칸하고 띄우고 한 칸 해결. 요 줄 해결된 거예요. 요 줄 해결. 또 3칸하고 한 칸이니까 3칸을 하고 여기 3칸 하고 띄우고 한 칸 여기 줄 해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어플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했던 애들 중에 되게 이런 거 좋아하는 애 있어서 어플 소개해 줬거든요. 어플로도 노노그램, 뭐 나노그램 이런 걸로 검색하면 되니까. 근데 요거 한 번씩은 옛날에 해보셨죠? 옛날 막 신문, 우리 신문을 언제까지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신문 같은 데 보면 꼭 이런 거 색칠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좋아요. 10칸짜리 먼저 색칠. 10칸짜리 먼저 색칠하고. 네. 요거 직접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해보시고, 나 이거 규칙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개별로 연락 또 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복면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나와요. 자, 수학 퍼즐의 일종으로 수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문자나 기호로 숨겨놓고 숫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얘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똑같은 모양은 똑같은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줄 3개의 합이 9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친절하게 똑같아요. 그러면 네모 3개를 했더니 9가 나왔어요. 그럼 네모 하나가 얼마를 나타내는 거예요? 3을 나타낸다. 그리고 혹시 좀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 있으면 저는 3학년 아이들에게는 여기에 이렇게 3을 쓰라 그랬어요. 네모에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알기가 편할까요? 동그라미 알기가 편해요. 요거 때문에. 그러면 3, 3 더하면 6이고 6에다 4 더해야지 10이 된다. 그러면 동그라미에 4. 그러고 나서 여기에 또 4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봐야죠. 3하고 4를 더해서 7이니까 세모가 5다. 이렇게 안 다음에 요 네모는 얘가 5니까 4, 4, 5 더해서 여기가 13이구나. 여기 3, 4, 5 더해서 10이구나. 이런 걸 아이들이 채울 수 있게. 보면서는 어렵진 않으시죠? 근데 아래 문제 보시면 아래 문제 여기에도 제가 순서 네모 먼저 구하고 동그라미 구하고 세모 구할 수 있게 순서에 맞춰서 답을 넣어드렸습니다. 얘는 얘 하나만 힌트 드리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자, 얘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아이고, 첫 번째 줄에 28이 나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똑같은 답이 없는 거예요. 아까 9 같은 애가 없어요. 3, 3은 9 간단한 애가. 얘는 여기가 힌트예요. 아이고. 자, 여기에 동그라미, 얘네 묶음이 힌트예요. 묶음 두 개가 똑같이 28이니까 네모랑 세모 더한 게 14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눗셈을 잘 못하는 3학년 친구가 훨씬 많다면 그냥 계산해주고 시작하셔도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힌트예요. 얘가 14가 되고 그런 다음에 얘를 먼저 알 수 있잖아요. 얘가 합쳐서 4니까 동그라미가 2구나. 얘를 알고 나면 얘 아까 14였고 얘 2고 여기가 합쳐서 14고 2고 그러면 네모를 알면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세모를 알 수 있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제가 선생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얘는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수업하기 전에 문제를 풀어서 가는데 얘가 보자마자 가끔가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뭐 먼저 보는 게 좋은지를 체크를 해놓고 가셔야 애들이 질문했을 때 갑자기 당황스럽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퍼즐 문제 푸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꼭 한번 풀어보고 가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